이번 시간에는 어, 정신병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데, 정신병에 걸리는 이유랑 원리. 예전에 다른 영상에서 이제 했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그거죠. 이제 사람들이 제 영상을 안 보죠. 문제가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좀 영상을 이렇게 보시는 분이 없고, 영상에 대해서 이제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아무튼 신뢰성과 이렇게 뭐 구독 그런 게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이제 말을 해도 사람들한테 도움이 안 되겠죠. 그래도 이제 좀 이제 뭐랄까 볼 사람들은 보고 이제 도움을 받겠죠. 그래서 이제 대충 그런 반복되는 내용인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해보겠습니다. 뭐 조현병이나 정신병에 대해서 이제 할 건데, 이제 왜 정신병이 걸린지에 대해서 예전에 다뤘었어요. 그런데 그 영상의 검색이 지금 안 되니까 다시 이제 하는 건데, 굉장히 간단하게 얘기할 거고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길어질 수는 있지만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아무튼 제가 이제 기억나는 대로 이제 해보겠습니다. 일단 정신병은 뇌 관련해서 병이죠. 정신병이라는 게 뇌잖아요. 그리고 호르몬이라고 나오는데, 정신병이 호르몬하고 작용이 많이 연관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뇌 이상, 그 뇌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눈이 이렇게 있으면 눈신경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입신경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묵신경도 이렇게 연결되어 있겠죠. 섬유다발 신경세포로 연결되어 있고, 이쪽 다발로 돼 있고, 여기 뭐 여러가지 해모도 있고, 여기 이제 두피질 뭐 어쩌고저쩌고 있는데, 정신병이 일어나면 이제 어떻게 되는지에서 대충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글을 많이 써놨지만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이 제 글을 안 보죠. 좀 뭐랄까 박사라고 해도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얘기를 해도 잘 사람들이 안 보는데, 전 박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더 안 보겠죠. 검색도 안 되게 했을 거고요. 아무튼 그래도 저는 이제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충 말씀드리면, 정신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정신이라 대해서 알면 이제 쉽겠죠. 정신이 뭘까요? 정신이라는 거는 yes와 no 또는 중립, 그쵸? s라고 할게요. 그냥 s. 이렇게 중립으로 이루어지잖아요. yes냐 no냐 아니면 중립이냐 라는 선택, 컴퓨터처럼 여러가지를 이제 혼합해서 선택을 해요. 근데 대체적으로 yes나 no가 되죠. 뭐 음식을 먹고 싶다 아니면 아니다 라는 선택을 해요. 그쵸? 그런 선택권을 갖고 있어서 선택을 하고, 또는 중립, 세모칸을 동그라미, 그 다음에 세모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제 세모가 되는 경우도 있죠. 동그라미도 되는 경우도 있고 네모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이 한 개, 두 개만 벗어나도 사람이 이제 조금씩 미쳐가죠. 그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라는 거를 이제 애들한테 절대로 물어보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간이 없어요. 중간이 없어서 이 중간을 만들면 사람이 정신병이 와요. 알기 쉽게. 이 간단한 원리인데 그렇다고 하대요. 아무튼 그것까지 이제 이렇게 기억하신다면 다음으로 넘어가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놨었어요. 블로그에 나와 있겠죠. 그러니까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그렇게 돼서 이제 뇌가 이루어졌어요. 컴퓨터처럼 수천 개의 단말기가, 컴퓨터가 머리에 있는 거죠. 그래서 막 계산을 해요. 호르몬, 그러니까 컴퓨터는 전기 신호로 계산하는데, 우리 뇌는 뭘로 계산한다? 호르몬 신경세포라고 하잖아요. 세포로 그러니까 이것도 전기나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전기인데 호르몬이 많이 작용을 해요.
그래서 신경세포에 있는 호르몬이 감정을 조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 말고도 전기 플러스 호르몬 이 수치가 높으면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내용이죠. 좀 어려운 내용이라서 이제 또 자실 분은 주무시면 되고요. 대충 이제 어려운 내용이 들어가니까 이제 뭐 이제 여기서 이제 끝나는 거죠. 단 안 보실 분들은 그래서 전기 신호로 가고, 이거는 과학 시간에 배우죠. 그래서 호르몬 플러스 전기다 라고 이제 기억하시면 되는데, 이 두피질이 여러 가지 이제 신경 다발이 있어서 호르몬 작용이 일어나면 그 전기 신호가 가겠죠. 신호가 많이 가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우울증 환자들은 신호가 떨어져요. 그래서 약을 먹으면, 마약 성분이죠. 약을 먹으면 이 신경 호르몬이 활발하게 움직이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울증 환자들은 우울증 약을 먹으면 진짜 회복이 돼요. 진짜로 나아요. 사람들이 정신병이라고 하면 회복이 안 된다고 하지만 우울증은 치료가 되는 병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몰라서 우울증 걸리면 치료가 안 된다, 재발을 할 수 있어요. 재발할 수 있는데 위험성을 갖고 있긴 하지만 그 인자가 그렇게 뭐 높진 않다. 근데 재발은 확실히 할 수 있어요. 좀 뭐 정신과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보시면 되는 거고, 이런 거는 그래서 이렇게 되고, 대충 이제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 이제 다음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뇌가 다시 그려야겠죠. 그래서 이제 치매가 오면 여기에 구멍이 이렇게 뚫려요. 그래서 신경 다발이 지나갈 수 없죠. 얘랑 연결돼야 되는데 신경이 이제 끊어졌으니까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개발한 T세포 치료 같은 걸 하면 여기다가 이제 저거 잘할 수 있게 혈관을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구멍이 정상적으로 이제 막혀서 신호가 가겠죠. 이건 뭐 나중에 이제 미래에 이제 과학자들이, 의사들이 이제 개발해야 될 거고, 제 말 무시하니까 이런 건 지금 개발 안 하고 있죠.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제 정신병이 왜 생기냐라는 거에 대해서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전 시간에도 계속 했었어요. 근데 아무도 안 보죠. 그래서 뭐 그냥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동그라미가 있다면 예스냐 노냐에 따라서 이 신호가 여기에 집중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신호가 집중되면 얘가 예스인지 노인지 해석하고 분석하고 막 처리할 거 아니에요, 뇌가. 그러면 이 안에서 막 이렇게 처리하고 있다가 우리 백혈병처럼, 백혈병 아시죠? 백혈병이라는 게 있어요. 항생제가 아니라 백혈구가 너무 증가해서 자기 몸을 공격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이것도 똑같아요. 외부에서 스트레스가 들어오면 여기서 스트레스라는 바이러스를 효과적으로 먹어서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스트레스가 들어오면 많은 호르몬 물질이 분비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덕지덕지 호르몬이 술 취한 것처럼 호르몬이 중독될 거예요. 그쵸? 그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호르몬이 중독 현상이 일어나서 알코올 중독처럼 대피질이나 그런 단백질들이 죽어 나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겉으로 보는 정상이에요. 근데 신경이라는 다발은 그런 호르몬의 과다한 분비에 의해서 공격받으면 이게 치료가 안 돼요. 한마디로 해서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시스템 자체가 이렇게 십자로 돼 있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로 돼 있을 때는 신호가 X, Y, Y, 0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하나 더 가 있으니까 X, Y, 이게 뭐지? X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X, Y, Z로 가버리는 거죠. 엉뚱한 신호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르몬들이 여기에 집중돼 있다 보니까 호르몬이 잘 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 같은 경우에는 이 세포가 여기서 죽어버리죠.
알코올에 노출되니까 뇌세포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필름이 끊긴다고 생각하는 그 증상이 일어나고, 한번 필름이 끊긴 증상은 다시 회복되지 않고 뇌가 완전히 손상돼서 이제 두 번, 세 번 끊기다 보면 알코올 중독에 걸린다라는 내용을 이제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뇌도 이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르몬 중독 현상이 일어나요. 이거는 뭐 학술지에 있거나 뭐 책자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박사가 아니죠. 그렇지만 제가 이제 경험을 이제 여러 가지 책 서적이나 다큐멘터리를 보고 뭐 아는 지식이겠죠. 아무튼 없는 지식도 제가 추리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것도 있고요. 제가 이제 저 아이디어 같은 거 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머리가 똑똑하겠죠. 아무튼 이렇게 생겼어요. 생겨서 이렇게 막 있을 거예요. 두드러기처럼 머리에 생긴단 말이죠. 알게 모르게. 그러면 뇌에 공급이 정상적인 신호가 안 가겠죠. 어떤 데는 과도하게 신경세포가 생겼을 거고, 어떤 데는 반대로 얘가 과도하게 생겼으니까 여기는 뻥 뚫어져 있을 거예요. 그쵸? 신경다발이 많이 소홀해지는 거예요. 여기에 집중되다 보니까. 그쵸? 피가 많이 몰리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심한 경우에 스트레스가 심하면 뇌에 혹이 생긴다고 하는데, 수종이 생긴다고 그래요. 그래서 뇌에 염증이 생기거나 그렇게 해서 사망하는 경우도 있죠. 이런 거는 상식선에서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죠. 그래서 스트레스가 가장 원인이죠. 근데 왜 그럴까 라는 주제잖아요. 그쵸? 도대체 왜 그럴까 라는 내용이죠. 이런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내가 있으면 호르몬이 이렇게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호르몬을, 그러니까 우리가 예스인지 노인지 이제 분석을 해야 돼요.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라고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성폭행을 당했어. 성폭행을 당했으면 육체는 좋을 수도 있어요. 육체는 좋다는 말을 쓰면 좀 여성분들한테 좀 신뢰가 될 수가 있지만, 육체라는 거는 인간의 뇌하고 달라요. 그쵸? 뇌의 역할과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뇌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육체가 환경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해서 뇌에서 그렇다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거는 긍정이고 여기도 긍정이겠죠. 왜냐면 얘랑 커넥션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쵸? 그러니까 자기가 거부했음에서도 강간을 당했으니까 육체에서는 동물적인 본능에 의해서 활성화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정신적인 면에서는 거부를 하는 거죠. 근데 자세히 보면 X가 같이 숨어 있으니까 얘도 원했다라는 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X, Y에서 얘가 원했지 않았다라는 게에서 충돌이 일어나고 얘가 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이루어졌죠. 왜냐하면 육체가 강하잖아요. 정신보다. 그러니까 자꾸 얘는 얘를 이기려고 해도 얘는 이길 수가 없어. 그쵸? 부자잖아요. 부자. 돈 많은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이기기 쉽고, 가난한 사람은 부자를 이기기 힘들죠. 그런 것처럼 뇌의 구조 자체에도 그런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가 왔어요. 스트레스가 와서 우리가 백혈병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결할 수 있으면 좋은데 해결을 못했어. 그래서 인자가 백혈병이 자신의 몸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이해 가실지 몰라요. 굉장히 어렵죠. 어려운데 그거를 이제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좀 이상하게 또 말씀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좀 그래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기가 이길 수 없는 진실인데 거짓이야. 사실 거짓인데 이길 수가 없어. 그쵸? 정복당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지면 괜찮아요. yes, no라고 하면 되는데 절대로 싫은 거죠. 싫은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자가 계속 쿠데타를 일으켜도 이길 수가 없으니까 계속 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망해가는 거죠. 죽을 때까지 싸우게 되니까. 그쵸?
얘는 얘가 죽을 때까지 싸우고 얘는 얘가 죽을 때까지 싸워요. 육체와 정신이 어떻게 하겠어요? 분리돼서 공격하고 싸우고 염증이 막 재발하겠죠? 이 뇌에. 겉으로 보면 아무 이상이 없지만 이 속에 인자가 하나하나 다 프로텍션이 다 나가겠죠. 신경 다발이 잘못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yes인지 no인지 y인지 s인지 a인지 b인지 c인지 해서 순서대로 도미노 형태로 연결돼서 가겠지만 이 신경 다발이 항전이에요. 얘가 얘편이 됐다가 얘편이 됐다가 이중간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전이 일어나니까 얘가 얘한테 갈 신호를 얘한테 주고 얘가 갈 신호를 얘한테 주고 막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뇌에서 여러가지 호르몬이 엄청나게 복잡하게 연결된 신경세포가 서로서로 꺾여서 이상하게 반응을 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나는 약국에 갈 겁니다 라는 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슈퍼에 가 있어. 그쵸? 슈퍼에 가 있어서 슈퍼의 물건을 사고 싶어 갑자기. 그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지 않는 정보가 처리가 돼버리는 거야. 그쵸? 컴퓨터도 마찬가지잖아요. 저희가 이제 컴퓨터 게임을 시작했어. 근데 컴퓨터 게임이 시작 안되고 바이러스에 걸려서 컴퓨터 게임이 다운돼. 그쵸?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오죠. 그 다음에 해킹을 당한다던가 파일이 깨진다던가 분실한다던가 복사했는데 문서가 없어졌어. 또는 파일이 막 용량이 갑자기 커졌어. 그쵸? 뇌의 용량이 약국에 갔는데 약국에 물건 살 거 생각 안 나고 나한테 이제 손해 끼친 여자들의 생각이 났다던가 갑자기 분노가 일어난다던가 여러가지 이제 환경적인 요소 기억들이 이제 활성화되는 거죠. 프로그램처럼 여기서 이제 활성화돼서 이제 하나의 그룹을 이뤄서 사용자를, 그러니까 자폐아처럼 만들어 버린 거예요. 자기 자신이 백혈병이라고 했잖아요.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거예요. 왜냐면 내전이잖아요. 내전. 육체와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서로 공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전이 끝도 없어. 그러니까 얘가 적이 되기도 하고 아군이 되기도 하고 적이 되기도 하고 막 엄청나게 막 돼서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경우도 있죠. 가장 무서운 적이 뭐라고 했죠? 얘의 적보다 안에 있는 적이 더 무섭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거 알기 때문에 여기다 자기 부하를 숨겨놓는단 말이에요. 이 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부하를 여기다가 숨겨놔. 인자를 yes지만 no라는 인자를 숨겨놔서 자기 자신을 공격하게 만들죠. 왜 그렇게 할까요? 효과적인 승리를 위해서, 얘가 이기기 위해서 또는 얘가 이기기 위해서 서로 막 지뢰를 막 깔아놓는 거예요. 핵무기도 만들고. 그러면 이제 점점 멸망해 가겠죠. 누군가는 승리할 거예요, 끝에. 근데 뇌는 다 파괴되고 자아도 잃어버리고 친구도 잃어버리고 돈도 잃어버리고 인생도 잃어버리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겠죠. 그러다 보면 병원에 가면 약을 먹으면, 약은 어떤 약이냐면 이 신경세포를 이렇게 차단해주는 약을 먹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차단이 돼서 겉으로는 좋아요. 근데 어떻게 되겠어요? 해결이 안 되죠. 왜냐하면 약을 안 먹으면 다시 재발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호르몬 해독 치료를 해야겠죠. 이 잘못된 호르몬이 이제 작용을 계속하니까 호르몬이 과다 분비되는 그것을 이제 해독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는 게 아니라 해독이라는 게 다른 거죠. 해독이라는 시스템을 이제 제가 한다라고 이론을 냈어요. 이론을 내고 더 앞서서 T세포 치료처럼 이 뇌가 분비의 호르몬이 개체 이상이니까 그 호르몬 개체 이상을 이제 바로잡아주는 T세포 뇌 T세포 호르몬 이제 치료 같은 걸 해서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이제 분비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신경 다발이 죽은 거는 활성화 시켜주고 그런 뇌 지도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그런 거지만 뇌 지도가 굳이 없어도 이제 할 수는 있겠죠. 아무튼 복잡한 얘기니까 그런 것까지 이제 아이디어 낸 것까지는 말씀은 안 드리고 그냥 여기서 이제 왜 걸리냐에 대해서 이제 집중을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뇌가 멍드는 거예요. 엉망진창이 되고, 끊어졌어도 약물 치료한다고 해도 이렇게 막 끊어놨을 거예요, 신경을. 그러면 신경이 이렇게 현대의학에서 완벽하게 이제 신경을 끊어놔서 치료가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죠. 상처를 남기고 이 상처받은 신경 다발은 회복이 안 되죠. 그래서 약을 끊으면 그게 더 문제가 돼서 더 포악해진 거나 뭐 여러가지 증상이 일어나기도 해요. 그래서 말을 너무 빨리 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막 너무 빨리 얘기를 했어요. 왜 이렇게 빨리 얘기했냐면 이렇게 못 알아듣는 걸 이제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얘기하다 보면 또 지루할 수 있고, 또 알아듣는 분은 이제 빨리빨리 이해를 하는데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끊어먹고 막 말씀한 거는 중간에 뭐 알아들어야 될 부분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전문적인 얘기를 해서 이해를 할 수 없을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염증이 머리에 생긴다. 그리고 그 호르몬이 뇌에 상처를 남긴다. 상처를 남기고 그렇게 된다. 그리고 앞서 동영상도 있는데, 이렇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뭐 강간을 당한 거나 뭐 누구한테 왕따를 당하거나,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 너무 강해. 상대는 부자야. 그쵸? 저희가 부자를 이길 수 없잖아요. 가난한 사람은 부자를 절대 이길 수 없어요. 법 위에 있는데, 그쵸? 돈으로 다 매수하고, 아니면 변호사가 많죠? 물론 잡혀가는 부자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자가 더 많죠. 나는 한 명이 싸우지만 부자는 1000명이서 싸워요. 그쵸? 1000명의 사람을 써서 나를 치는 거죠. 자신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의가 아닌 거죠. 그래서 뇌에 작용이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 대부분 뉴스 같은 건 보면 해결책이 안 되잖아요. 해결책을 얻고 문제만 말씀드리는데 잘못된 거죠. 해결 방법은 이거를 포기하는 거죠. 다 포기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죽겠죠. 하지만 뭐 자살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죽겠죠. 하지만 이겨내야죠. 예스인지 노인지 하지만 이겨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계속 항전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져서 이기는 거예요. 그쵸? 항전을 계속해. 나는 끝까지 아니야. 얘를 이겨버려야겠어. 죽여버려야겠어.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저희가 얘 나한테 싸대기 때렸으니까 얘는 꼭 죽여야 돼. 복수해야 돼. 그게 해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머리 염증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호르몬들이 막 떡져요. 술을 계속 마시는 거예요. 술 먹고 스트레스 풀고, 술 먹고 담배 피고,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러면 뇌가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겉으로는 멀쩡해도 점점 죽어 나가는 거죠. 그러면 이걸 해야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지 말아야겠죠?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그냥 뭐랄까 쉽게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걸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을 찾고, 염증이잖아요. 염증을 받았으면 정신과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상담을 받거나 자기가 문제가 됐던 것을 얘기할 수 있게. 가장 문제가 뭐냐면,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기의 비밀을 얘기할 수가 없어. 왜냐면 자기의 아빠한테 강간을 당했어. 또는 가장 신뢰하는 선생님,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선생님이 누굴까요? 목사라든지 스님이라든지 여러가지 직종이 있죠. 가장 사람들이 선망하는 사람들이 실수를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 사람들 인간이기 때문에. 그쵸? 그러면 그걸 얘기를 하지 못해. 그쵸? 그래서 자기 머릿속에 병이 생기는 거야. 하지만 그걸 얘기를 해야겠죠. 심지어는 이런 짓을 안 했어도 자기 마음속에 그런 짓을 당하고 싶은 마음이 또 있어요. 사람이 참 희한한 게 그런 생각도 한다니까요. 그래서 또 병이 생겨. 상상 임신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멋있으니까 내가 가지고 싶은 거야. 그런 생각도 갖는 분도 있어요.
여자만 뭐 가해자고 피해자고 그런 게 아니라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이 여자가 너무 갖고 싶어. 근데 내가 이 여자를 건들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거짓말을 막 해. 그쵸? 거짓말해서 이 여자한테 해코지라는 거죠. 그쵸? 그런 일도 많고 상사도 많고 뭐 부하도 많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해결해야겠죠. 그래서 정신병이 왜 생기냐에 대해서 이제 대충 간단하게 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물리적인, 그러니까 정신적인 게 물리적인 뇌의 손상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집을 부리지 말아야 돼요. 고집, 복수심은 당연히 내가 억울한데, 그쵸? 내가 억울해서 해결해야지 라는 생각을 갖기보다는 그냥 포기하면 편하죠. 그쵸?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야. 선생님한테 내가 왕따를 당하면 학교를 떠나더라도 그냥 선생님한테 말해. 그쵸? 내가 왕따를 괴롭힘을 당했다. 그러면 돼요. 내가 물론 학교에서 지탄을 받겠지. 그쵸? 내가 왕따를 당했다는 거 내가 신고했으니까. 그쵸? 하지만 그걸 얘기해. 그래야지 자기 병이 치료가 되죠. 그쵸? 그런 거야. 그쵸? 그런 것처럼 뭔가 해결할 수 있는, 자기가 데미지를 입어. 하지만 확실히 해결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그쵸? 막 협박받고 있어. 근데 경찰한테 얘기를 안 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보이스피싱에 노출돼서 협박받을 대로 받아서 다 잃어버리죠. 그쵸? 왜냐하면 얘가 나쁜 놈이 시키는 대로 다 하니까. 타짜가 처음에 이뤄줘. 그쵸? 그래서 얘가 정신병에 시달리게 만들어. 내가 딸 수 있다. 얘를 죽여서 내가 빼앗아야겠다는 나쁜 마음을 갖게 만든단 말이에요. 정신병이 생겨. 그러면 얘를 이렇게 꼬셔서 점점 잃게 만들죠. 약 올린단 말이야. 얘를 복수심에 이제 더 미쳐가게. 그쵸? 그래서 뺏어 먹어. 근데 경찰한테 얘기를 안 하니까 얘가 자꾸 뺏기는 거죠. 얘한테. 그런 것처럼 뭔가 해결할 수 있는 정상적인 방법, 복수가 아니라 용서라든지 정상적인 걸 생각해야 되는 거죠. 막 나는 이놈이 모르게 나를 얼마나 부자들이 천재들이 괴롭히겠어요. 알게 모르게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아무도 안 보게 아주 미세하게 공격을 했어. 얘가 당할 수밖에 없게. 그걸 어떻게 이겨? 내가 물론 얘랑 똑같은 방법을 이길 수 있겠지. 하지만 타짜는 이길 수가 없어. 얘가 타짜가 되지 않는 이상. 타짜가 된다고 해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이긴단 말이에요. 그쵸? 그걸 타짜를 되려고 하니까 얘가 점점 망해가는 거죠. 그쵸? 똑같은 악마가 되는 거야. 복수심에. 그쵸?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신병에 대해서 얘기했고 대충 그런 것 같아요. 뭐 정신병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용서와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장 용서하지 못하는 게 누굴까요? 예전에도 이제 말씀드렸어요. 영상에도 있죠. 영상에 있는데 자신을 용서하는 거죠. 강간범보다 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자신이라고 하잖아요. 자신이라고 해요. 오히려 강간범이 문제가 아니야. 이승보다 더 죽이고 싶은 사람은 누구냐면 자기야. 자기 자신이야. 왜냐면 얘한테 당했으니까. 그쵸? 자폐아 애들이 자신 몸을 학대하는 것처럼, 그쵸? 자기 뇌 이미 1년 동안 왕따를 당했어요. 근데 왕따 당한 애는 이 속에 악마가 있어서 계속 딴 사람도 악마로 보고 딴 사람이 공격을 해. 자기 부모처럼 아니면 누구 미운 사람처럼 생각하고 색안경을 끼고 보죠. 그쵸? 이 속에 악마가 얘가 던진 돌이 여기 박혀 있으니까. 그쵸? 그런단 말이에요. 자기가 악마가 된지는 모르고 딴 사람이 악마로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돌을 맞았으니까. 그쵸? 계속 상처를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내는 거예요. 그쵸? 복수심에 이 돌이 안 빠지니까 똑같은 돌을 만들어서 더 악마가 돼서 더 강하게. 그쵸? 근데 누구나 상처를 다 받잖아요. 이혼도 하고. 그쵸? 이혼도 너무 쉽게 하죠. 그리고 부모님끼리서 싸우고 여러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대충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해결 방법은 스트레스를 잘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해독하는 거. 해독이잖아요. 해독하고 또 독사한테 덤비는 게 아닌 거예요. 독사한테 또 덤벼서 또 물려 또 해독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독사는 독사 나름대로 가고 나는 나대로 가는 거죠. 그래야지 치료가 되지. 얘한테 계속 물리고 해독하면 뭐 치료가 아무리 치료해도 뭐 똑같겠죠. 그래서 자기 자신도 공격하지 않고 가장 문제가 독사가 한번 물면 온몸에 도끼가 있어서 자기 자신을 공격하죠.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딴 사람을 의심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안에 문제가 생겼는데 다른 사람을 의심한단 말이에요. 내가 가난한 거는 부자 때문이다 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쵸? 물론 가난한 게 부자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근데 자기 자신의 그런 선입견이 부자를 만들기도 해요. 그쵸? 반전으로 우리가 맨날 국회의원을 뽑지만 국회의원들이 나쁜 짓 하는 거는 바로 우리 때문이죠. 그런 것도 있고 아무튼 복잡한데 그렇습니다. 별 내용이 아닌데 그냥 열심히 해봤네요. 이상입니다.